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 5일 만에 6,400억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받겠다고 한 청구서는 고작 4,680억입니다. 도대체 왜 4,680억 받자고 6,400억짜리 라인을 자기 손으로 멈춘 걸까요? 그런데 이건 삼성바이오 직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삼바 원서를 쓰려는 부모님, 삼성 주식 가진 분, 국민연금 받는 분, 그리고 세금 내는 우리 모두에게 청구서가 함께 날아옵니다. 4,680억짜리 머리띠 한 장이 어떻게 황금알 공장을 흔들었는지, 그 진동이 어디로 퍼져 누구의 지갑에 박히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 새벽 인천 송도 거대한 바이오 리액터들이 늘어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한복판에서 창사 15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노조 조합원 2,500명이 공장 정문 앞에 모였고 사상 첫 전면 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년 황금알을 낳던 공장의 컨베이어가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송도의 그 거대한 라인 한 줄에서 올해 흘러나올 영업이익이 약 2조 3,42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보다 13.2%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송도 공장 하나가 매년 중소도시 한 곳에 1년 예산을 통째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를 혼자 짊어진 황금알 공장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알 공장이 5월 1일 새벽 자기 손으로 멈춰섰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단 5일 만에 약 6,400억 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4월 말부터 이어진 부분 파업만으로도 누적 손실이 약 1,500억 원에 달했고 제조 라인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은 변질 위험으로 폐기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항암제와 HIV 치료제 같은 필수 의약품 생산이 줄줄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노사는 무려 13차례나 마주 앉았습니다.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까지 나서서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렇게 송도의 황금알 공장은 13번의 악수 끝에 멈춰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숫자 하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사측이 추정한 5일치 손실은 6,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노조가 그 협상장에서 받겠다고 적어낸 청구서,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는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약 4,680억 원입니다. 분명히 이상하죠? 4,680억을 받기 위해 그보다 1,720억이 더 큰 6,400억짜리 공장을 자기 손으로 멈춘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 130원짜리 지폐를 찢어버리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이오 회사 송도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도 손해, 안 받아도 손해인 청구서가 책상 위에 올라온 거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내지 못하면 의미 없고 받아내면 회사가 휘청이는 청구서를 자기 손으로 들이민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협상장에 들어간 노조는 무슨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갔길래 13번이나 결렬된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조는 무슨 청구서를 들고 협상장에 들어갔던 걸까요?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를 같이 들여다보면 왜 13번이나 마주 앉고도 끝내 결렬됐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도대체 노조는 무슨 청구서를 들고 협상장에 들어갔던 걸까요?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를 보면 왜 13번이나 결렬됐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노조의 요구는 세 줄이었습니다. 첫째, 평균 임금 14% 인상. 둘째, 1인당 일시금 3천만 원. 셋째,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사측이 내민 카드는 임금 6.2% 인상에 영업이익 10% 성과급. 격차가 2배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평균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1년 꼬박 일해서 손에 쥐는 그 돈을 한 사람당 일시금으로만 따로 더 얹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은 뺀 채로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3,420억입니다. 여기서 노조가 요구한 20%를 뽑으면 4,680억이 나옵니다. 노조조합원 약 4,00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억 원이 넘는 보너스가 추가로 꽂힙니다. 임금 인상분과 일시금 3천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황당한 건요. 이 청구서를 받아본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리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 협상장 안쪽에서는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LG 보고 하는 얘기다. 30% 달라고 하니까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납득 가능한 수준. 이 5글자가 도대체 누구 기준인가요? 옆동네 LGU 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 30%를 달라고 했으니 우리는 20%로 깎아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비싼 청구서 옆에 서서 우리는 합리적입니다 라고 우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LGU 플러스 노조가 받겠다는 1인당 추정 성과급은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같은 영업이익 비율이라도 회사 이익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요. 반면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1인당 약 6억 원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 조합원도 비슷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LGU 플러스 직원이 1년에 받는 추정 성과급의 20배. 이게 어떻게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걸까요? 더 무거운 사실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5,80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2,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다시 1인당 6억 원 성과급을 더 얹어달라는 청구서가 4,680억짜리 종이 한 장으로 송도 협상장 책상 위에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청구서가 진짜 무서운 건 받아내든 못 받아내든 결국 그 종이 한 장이 다른 사람들 지갑으로 옮겨 박힌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지갑일까요? 4명을 차례로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청구서에 적힌 이름들을 한 명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우리 집 자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 우리 집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바 원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5번 고쳐 쓰고 면접 정장을 새로 사고 송도행 광역버스 시간표를 외우는 그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해 채용 고집 인원은 작년의 절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5월에 6,400억 손실을 한 번 맞은 회사가 신입 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청구서의 첫 장은 우리 집 책상 위에 놓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노년의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7.6%, 평가액이 약 42조 5천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매달 받으시는 그 노령연금의 한 귀퉁이가 송도와 평택의 라인 가동률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6,400억이 한 번 깎이면 그 충격은 그룹 전체 주가로 퍼지고 그 진동은 결국 노년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황금알 봉장이 한 번 흔들리면 그 진동을 가장 늦게, 가장 조용히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환자의 약병입니다. 송도라인은 그냥 바이오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암 환자와 HIV 환자의 치료 일정이 이 라인의 가동률에 직접 묶여 있습니다. 부분 파업만으로 이미 제조 라인의 20%가 폐기됐다는 건 누군가의 다음 치료 차수가 한 박자 늦춰져진다는 뜻입니다. 리얼미터가 이번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목 1위로 꼽은 것이 뭐였을까요? 33.3%,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신뢰도 하락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직감은 정확합니다. 한 번 늦춰진 약병은 다음 분기 수주에서 다른 나라 공장으로 옮겨갑니다. 네 번째 이름은 국가의 세입입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4%,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입니다. 삼성그룹이 한 번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감기를 앓는 구조라는 얘기죠. 6,400억 손실은 곧 법인세 감소이고 그 빈자리는 결국 다른 곳의 영수증으로 메워집니다. 도대체 그 다른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월급 명세서 끝줄입니다. 자, 그래서 황금알 공장 비유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황금알이 깨지면 그 진동은 첫 번째로 부모의 책상, 두 번째로 노년의 통장, 세 번째로 환자의 약병, 네 번째로 국가의 세입에 박힙니다. 4,680억짜리 머리띠 한 장이 만든 균열이
어떻게 4곳으로 동시에 퍼지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청구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본 영화였죠.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영국 탄광이 그랬듯이 강한 노조의 결정적 한방 다음 페이지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한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본 영화였거든요. 똑같은 대본, 똑같은 결말, 다만 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2023년 가을, 미국 자동차 노조 UAW가 6주에 걸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노조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임금 25% 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받아냈거든요.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포드와 GM은 디트로이트와 일리노이 공장에 자동화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정리해고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데 성공한 그 순간 회사는 사람을 빼낼 명분을 손에 쥐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영국 탄광입니다. 1980년대 한때 영국을 먹여 살리던 탄광 노조가 강성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대처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폐쇄를 선택했습니다. 광산은 차례로 문을 닫았고 한 세대를 먹여 살린 산업 자체가 영국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머리띠는 남았는데 일터가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 무대는 일본 가전입니다. 1990년대 소니와 파나소닉의 강성 노사 갈등이 길어지자 회사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짐 싸서 동남아로 떠나자. 그렇게 가전의 본가였던 일본은 산업 공동화라는 단어를 안게 됐습니다. 공장이 사라진 도시에는 머리띠를 두를 사람도 함께 사라졌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영국 탄광이 그랬고 일본 가전이 그랬듯이 강한 노조가 결정적 한방을 쳤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항상 같은 단어 3개가 등장합니다. 자동화, 이전, 폐쇄. 표현은 달라도 결국 같은 뜻이거든요. 사람이 빠지는 자리. 디트로이트의 황금알 공장도 영국 탄광의 황금알 산도 한 번 멈춘 자리에는 다시 같은 사람이 앉지 않았습니다. 라인은 다시 돌았지만 거기 앉은 건 노봇이거나 동남아 노동자거나 아니면 그저 텅 빈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2026년 4월 기준 한국 제조업 상용직은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1년 새 약 1만 9천 명이 사라졌어요. 광역시 동네 하나만큼의 일자리가 조용히 지도에서 빠진 셈입니다. 머리띠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 옆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조가 이겨야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야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크게 이긴 그 순간이 가장 빨리 빠지는 시작이었다는 사실. 한국에선 이 영화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책상 위에서 이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마지막 한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책상 위에서 이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그 신호의 첫 장면은 4월 20일 평택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이재용 회장은 평택 파운드리 일부 라인의 가동을 멈추고 구리 배선 설비를 뜯어내라고 지시합니다. 구리 배선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 신호를 실어 나르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선 같은 겁니다. 그 전선을 뜯어내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지금 쓰고 있는 도로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장은 협상장에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도로 설계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설계도의 이름이 바로 광도체, 어렵게 말하면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미국 LA에서 열린 OFC 2026 행사에서 공개한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본격 도입, 그리고 2029년에는 GPU와 HBM을 빛의 길로 묶은 통합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업계 시뮬레이션상 처리량은 10배 빨라지고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신호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보다 싼 동료, 휴머노이드입니다. 중국 유니트리가 만든 R1은 약 800만 원입니다. 직장인 한 사람의 두세 달 월급 수준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옆 라인에 들어와 있고 피규어 공인은 이미 BMW 자동차 공장에서 금속판과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후공정의 무인 화율은 단 1년 만에 5%에서 30%로 뛰었습니다. 1년 사이에 사람 빼는 속도가 6배 빨라진 겁니다. 솔직히 통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4,680억 받자고 6,400억을 깨트린 그 머리띠를 향해 회장이 빛의 도로와 사람보다 싼 동료로 응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응징의 끝이 아닙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서 펼쳐진 그 페이지는 결국 우리 자녀의 책상 위로 옮겨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다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 우리 집 아이가 대학 졸업장을 들고 삼성바이오 원서를 씁니다. 그런데 신입 채용 자리는 작년의 절반입니다. 어렵게 면접장에 들어간 그 아이가 안내받은 자리는 빛의 도로 옆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의 무릎밑입니다. 부모가 박수친 그 머리띠가 아이의 첫 직장 자리를 한 칸 더 좁힌 셈입니다. 결국 황금알 공장은 다시 켜질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더 적은 인건비로 켜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그게 이재용 회장이 4월 20일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5월 1일에 6,400억 손실은 단순한 한 회사의 사고가 아닙니다. 4,680억짜리 청구서 한 장이 황금알 공장의 첫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자녀의 일자리, 부모의 연금 통장, 환자의 약병, 국가의 세금 영수증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빛의 도로와 사람보다 싼 동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넘긴 그 페이지, 영국 탄광이 넘긴 그 페이지, 일본 가전이 넘긴 그 페이지가 지금 한국 송도와 평택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노조의 편입니까? 주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다음 직장 자리를 미리 가서 지키는 부모입니까? 오늘 영상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황금알 공장이 다시 켜질 때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는 노조도 회장도 아닌 결국 우리가 5월의 청구서를 어떻게 읽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 5일 만에 6,400억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받겠다고 한 청구서는 고작 4,680억입니다. 도대체 왜 4,680억 받자고 6,400억짜리 라인을 자기 손으로 멈춘 걸까요? 그런데 이건 삼성바이오 직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삼바 원서를 쓰려는 부모님, 삼성 주식 가진 분, 국민연금 받는 분, 그리고 세금 내는 우리 모두에게 청구서가 함께 날아옵니다. 4,680억짜리 머리띠 한 장이 어떻게 황금알 공장을 흔들었는지, 그 진동이 어디로 퍼져 누구의 지갑에 박히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 새벽 인천 송도 거대한 바이오 리액터들이 늘어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한복판에서 창사 15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노조 조합원 2,500명이 공장 정문 앞에 모였고 사상 첫 전면 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년 황금알을 낳던 공장의 컨베이어가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송도의 그 거대한 라인 한 줄에서 올해 흘러나올 영업이익이 약 2조 3,42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보다 13.2%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송도 공장 하나가 매년 중소도시 한 곳에 1년 예산을 통째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를 혼자 짊어진 황금알 공장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알 공장이 5월 1일 새벽 자기 손으로 멈춰섰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단 5일 만에 약 6,400억 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4월 말부터 이어진 부분 파업만으로도 누적 손실이 약 1,500억 원에 달했고 제조라인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은 변질 위험으로 폐기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항암제와 HIV 치료제 같은 필수 의약품 생산이 줄줄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노사는 무려 13차례나 마주 앉았습니다.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까지 나서서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렇게 송도의 황금알 공장은 13번의 악수 끝에 멈춰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숫자 하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사측이 추정한 5일치 손실은 6,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노조가 그 협상장에서 받겠다고 적어낸 청구서,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는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약 4,680억 원입니다. 분명히 이상하죠? 4,680억을 받기 위해 그보다 1,720억이 더 큰 6,400억짜리 공장을 자기 손으로 멈춘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 130원짜리 지폐를 찢어버리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이오 회사 송도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도 손해, 안 받아도 손해인 청구서가 책상 위에 올라온 거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내지 못하면 의미 없고 받아내면 회사가 휘청이는 청구서를 자기 손으로 들이민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협상장에 들어간 노조는 무슨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갔길래 13번이나 결렬된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조는 무슨 청구서를 들고 협상장에 들어갔던 걸까요?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를 같이 들여다보면 왜 13번이나 마주 앉고도 끝내 결렬됐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도대체 노조는 무슨 청구서를 들고 협상장에 들어갔던 걸까요?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를 보면 왜 13번이나 결렬됐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노조의 요구는 세 줄이었습니다. 첫째, 평균 임금 14% 인상. 둘째, 1인당 일시금 3천만 원. 셋째,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사측이 내민 카드는 임금 6.2% 인상에 영업이익 10% 성과급, 격차가 2배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평균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1년 꼬박 일해서 손해주는 그 돈을 한 사람당 일시금으로만 따로 더 얹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은 뺀 채로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3,420억입니다. 여기서 노조가 요구한 20%를 뽑으면 4,680억이 나옵니다. 노조조합원 약 4,00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억 원이 넘는 보너스가 추가로 꽂힙니다. 임금 인상분과 일시금 3천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황당한 건요, 이 청구서를 받아본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리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 협상장 안쪽에서는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LG 보고 하는 얘기다, 30% 달라고 하니까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납득 가능한 수준. 이 5글자가 도대체 누구 기준인가요? 옆동네 LGU 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 30%를 달라고 했으니 우리는 20%로 깎아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비싼 청구서 옆에 서서 우리는 합리적입니다 라고 우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LGU 플러스 노조가 받겠다는 1인당 추정 성과급은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같은 영업이익 비율이라도 회사 이익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요. 반면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1인당 약 6억 원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 조합원도 비슷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LGU 플러스 직원이 1년에 받는 추정 성과급의 20배. 이게 어떻게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걸까요? 더 무거운 사실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5,80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2,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다시 1인당 6억 원 성과급을 더 얹어달라는 청구서가 4,680억짜리 종이 한 장으로 송도 협상장 책상 위에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청구서가 진짜 무서운 건 받아내든 못 받아내든
결국 그 종이 한 장이 다른 사람들 지갑으로 옮겨 박힌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지갑일까요? 4명을 차례로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청구서에 적힌 이름들을 한 명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우리 집 자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 우리 집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바 원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5번 고쳐 쓰고 면접 정장을 새로 사고 송도행 광역버스 시간표를 외우는 그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해 채용 고집 인원은 작년의 절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5월에 6,400억 손실을 한 번 맞은 회사가 신입 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청구서의 첫 장은 우리 집 책상 위에 놓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노년의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7.6%, 평가액이 약 42조 5천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매달 받으시는 그 노령연금의 한 귀퉁이가 송도와 평택의 라인 가동률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6,400억이 한 번 깎이면 그 충격은 그룹 전체 주가로 퍼지고 그 진동은 결국 노년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황금알 봉장이 한 번 흔들리면 그 진동을 가장 늦게, 가장 조용히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환자의 약병입니다. 송도라인은 그냥 바이오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암 환자와 HIV 환자의 치료 일정이 이 라인의 가동률에 직접 묶여 있습니다. 부분 파업만으로 이미 제조 라인의 20%가 폐기됐다는 건 누군가의 다음 치료 차수가 한 박자 늦춰져진다는 뜻입니다. 리얼미터가 이번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목 1위로 꼽은 것이 뭐였을까요? 33.3%,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신뢰도 하락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직감은 정확합니다. 한 번 늦춰진 약병은 다음 분기 수주에서 다른 나라 공장으로 옮겨갑니다. 네 번째 이름은 국가의 세입입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4%,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입니다. 삼성그룹이 한 번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감기를 앓는 구조라는 얘기죠. 6,400억 손실은 곧 법인세 감소이고 그 빈자리는 결국 다른 곳의 영수증으로 메워집니다. 도대체 그 다른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월급 명세서 끝줄입니다. 자, 그래서 황금알 공장 비유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황금알이 깨지면 그 진동은 첫 번째로 부모의 책상, 두 번째로 노년의 통장, 세 번째로 환자의 약병, 네 번째로 국가의 세입에 박힙니다. 4,680억짜리 머리띠 한 장이 만든 균열이 어떻게 네 곳으로 동시에 퍼지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청구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본 영화였죠.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영국 탄광이 그랬듯이 강한 노조의 결정적 한방, 다음 페이지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한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본 영화였거든요. 똑같은 대본, 똑같은 결말, 다만 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2023년 가을, 미국 자동차 노조 UAW가 6주에 걸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노조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임금 25% 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받아냈거든요.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포드와 GM은 디트로이트와 일리노이 공장에 자동화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정리해고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데 성공한 그 순간 회사는 사람을 빼낼 명분을 손에 쥐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영국 탄광입니다. 1980년대 한때 영국을 먹여 살리던 탄광 노조가 강성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대처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폐쇄를 선택했습니다. 광산은 차례로 문을 닫았고 한 세대를 먹여 살린 산업 자체가 영국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머리띠는 남았는데 일터가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 무대는 일본 가전입니다. 1990년대 소니와 파나소닉의 강성 노사 갈등이 길어지자
회사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짐 싸서 동남아로 떠나자. 그렇게 가전의 본가였던 일본은 산업 공동화라는 단어를 안게 됐습니다. 공장이 사라진 도시에는 머리띠를 두를 사람도 함께 사라졌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영국 탄광이 그랬고, 일본 가전이 그랬듯이 강한 노조가 결정적 한 방을 쳤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항상 같은 단어 3개가 등장합니다. 자동화, 이전, 폐쇄. 표현은 달라도 결국 같은 뜻이거든요. 사람이 빠지는 자리. 디트로이트의 황금알 공장도 영국 탄광의 황금알 산도 한 번 멈춘 자리에는 다시 같은 사람이 앉지 않았습니다. 라인은 다시 돌았지만 거기 앉은 건 노봇이거나 동남아 노동자거나 아니면 그저 텅 빈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2026년 4월 기준 한국 제조업 상용직은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1년 새 약 1만 9천 명이 사라졌어요. 광역시 동네 하나만큼의 일자리가 조용히 지도에서 빠진 셈입니다. 머리띠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 옆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조가 이겨야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야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크게 이긴 그 순간이 가장 빨리 빠지는 시작이었다는 사실. 한국에선 이 영화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책상 위에서 이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마지막 한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책상 위에서 이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그 신호의 첫 장면은 4월 20일 평택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이재용 회장은 평택 파운드리 일부 라인의 가동을 멈추고 구리 배선 설비를 뜯어내라고 지시합니다. 구리 배선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 신호를 실어 나르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선 같은 겁니다. 그 전선을 뜯어내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지금 쓰고 있는 도로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장은 협상장에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도로 설계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설계도의 이름이 바로 광도체, 어렵게 말하면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미국 LA에서 열린 OFC 2026 행사에서 공개한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본격 도입, 그리고 2029년에는 GPU와 HBM을 빛의 길로 묶은 통합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업계 시뮬레이션상 처리량은 10배 빨라지고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신호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보다 싼 동료, 휴머노이드입니다. 중국 유니트리가 만든 R1은 약 800만 원입니다. 직장인 한 사람의 두세 달 월급 수준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옆 라인에 들어와 있고 피규어 공인은 이미 BMW 자동차 공장에서 금속판과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후공정의 무인화율은 단 1년 만에 5%에서 30%로 뛰었습니다. 1년 사이에 사람 빼는 속도가 6배 빨라진 겁니다. 솔직히 통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4,680억 받자고 6,400억을 깨트린 그 머리띠를 향해 회장이 빛의 도로와 사람보다 싼 동료로 응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응징의 끝이 아닙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서 펼쳐진 그 페이지는 결국 우리 자녀의 책상 위로 옮겨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다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 우리 집 아이가 대학 졸업장을 들고 삼성바이오 원서를 씁니다. 그런데 신입 채용 자리는 작년의 절반입니다. 어렵게 면접장에 들어간 그 아이가 안내받은 자리는 빛의 도로 옆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의 무릎 밑입니다. 부모가 박수친 그 머리띠가 아이의 첫 직장 자리를 한 칸 더 좁힌 셈입니다. 결국 황금알 공장은 다시 켜질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더 적은 인건비로 켜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그게 이재용 회장이 4월 20일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일의 6,400억 손실은 단순한 한 회사의 사고가 아닙니다. 4,680억짜리 청구서 한 장이 황금알 공장의 첫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자녀의 일자리, 부모의 연금 통장, 환자의 약병, 국가의 세금 영수증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빛의 도로와 사람보다 싼 동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넘긴 그 페이지, 영국 탄광이 넘긴 그 페이지, 일본 가전이 넘긴 그 페이지가 지금 한국 송도와 평택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노조의 편입니까? 주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다음 직장 자리를 미리 가서 지키는 부모입니까? 오늘 영상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황금알 공장이 다시 켜질 때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는 노조도 회장도 아닌 결국 우리가 5월의 청구서를 어떻게 읽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